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9월 3주차 상승 기대 종목으로 공부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늘 공부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긴 연휴, 그쵸? 긴 연휴로 인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공부했던 것만 리뷰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이 짧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 보세요. 다우. 보이시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미증시는 이렇게 내려갔다. 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쵸? 개파락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좀 회복해주는 회복세 모습. S&P 역시 마찬가지. 다행히 우리는 운이 좋게 추석 연휴 동안에 이러한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글로벌 악재, 그죠? 중국발 악재를 좀 피할 수가, 직접적인 영향은 좀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보면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영향이 없지는 않은 모습이고, 다만 이렇게 빠지는 이러한 모습은 피할 수 있었다. 주봉 보시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주봉 보시면 이렇게 거의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자 볼까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오늘 제 영상 찍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아마 토요일 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갭을 띄었다가 좀 지우고 다시 갭을 이렇게 띄었다가 눌러서 마감을 했어요. 즉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가 0%고 지수의 움직임이 오늘 금요일 시장 어땠냐면, 갭을 띄우고, 그쵸? 시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갭을 여기서 띄우고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 이렇게 내려가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흐름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기억으로 이렇게 해서 한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볼까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자 분봉 15분봉 볼까요? 15분봉 보면, 그쵸? 갭 띄었다가 내려가서 좀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으로 빠지는 이러한 형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한 종목들이 목요일날 공부했던 저희 종목들 좀 리뷰한다면, 목요일은 움직임이 좀 나름 나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 시장의 하락을, 이 시장의 하방으로의 압력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항상 상승 리뷰 영상을 찍을 때는 상승 기대 종목 리뷰 영상, 그죠? 매주 한 번씩 리뷰 영상을 찍을 때는 굳이 증시에 대해서는, 그죠? 증시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남기지 않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볼까요? 일단 9월 23일 목요일 부터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경창산업, 일단 이틀간이기 때문에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다 보겠습니다.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하고 난 뒤에 이때, 그쵸?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 한 5분봉, 여러분 5분봉, 분봉은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 아시겠죠? 저희가 공부한 때가 이때고, 그쵸? 이때 저희가 공부를 했고 한번 단기간 수익 구간을 줬어요.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게 이것만 볼게요. 이것만 퍼센티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7%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 구간을 주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하지만 자 다시 일봉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기준 자리는 어때요? 지켜주고 있는 모습,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고, 지금 단기 이평선이 따라 올라와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계속 살펴볼 수 있겠으나, 한 가지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번 눌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다. 아직은 기준 위에 있으니까 한번 다음 주 흐름도 좀 지켜봅시다. 다음 종목은 원바이오젠.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부했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왜 공부했죠?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들어 올렸는데 종가 마감이
장기 이평선 모두 돌파하면서 아주 예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단 1차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후 흐름 어땠어요? 또 갭으로 시작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은 좀 눌렸는데 이 눌림이 아직까지 직전 양봉의 시가와 이때 만든 갭자리 상승하면서 만든 이 갭자리를 훼손하지는 않는 그림에서 일단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을 팍 줄여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상승이 이렇게 꺾일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거나 혹은 패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종목을 다음 주에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당연히 이 종목 저희 팔로잉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가정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당연히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도 매매 전략을 다 수립한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상상 매수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공부하는 모든 종목들은 상상 매수가 기본이에요, 기본. 다음 종목은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역시 저희 공부하고 난 뒤에 어때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갭 하락 시작했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간 고가의 어떤 저항대 부분, 그죠? 단기간 저항대 부분을 좀 맞고 떨어졌어요. 약간의 상승폭을 주긴 했지만 뭐 종가상 똑같이 마감을 하면서 그렇게 큰 어떤 큰 상승,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큰 파동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러나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정도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저희의 기준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마감해주는 모습, 그쵸?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이 파동을 그리는 와중에도 중요한 기준, 이 기준을 이탈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다 현재. 따라서 어때요? 계속 지켜봐야겠죠, 인텔리안테크. 다음 종목은 까미ENC. 까미ENC는 저희 공부하고 난 뒤에 이날 공부하고 난 뒤에 여기서 자 눌렸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목요일 상승 기대 종목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요일 상승 기대 종목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희가 444, 그쵸? 이 4는 어떤 기준을 돌파하고 난 이후의 흐름을 공부하는, 그 다음 4는 돌파하기, 어떤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을 돌파하기 직전 부근에 와 있는, 그리고 이 4는 어떤 종목이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난 뒤에 눌림 자리, 그래서 여기서 반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공부를 했던 4종목씩 이렇게 해서 총 12종목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차례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경창산업, 원바이오젠, 인텔리안테크, 까미ENC 이렇게 4종목이었는데 이 4종목 보면 어때요? 그래도 지수가 무너지진 않고 버텨주는 정도의 흐름이었으니까 그래도 좋은 흐름, 상승을 보여줬죠. 자, 1승 0패라고 칩시다. 이걸 굳이 나누자면 1승 0패, 원바이오젠도 상승해줬으니까 2승 0패, 인텔리안테크도 상승을 해줬으나 뭐 이 정도는 무승부로 할까요?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자, 까미ENC는 눌렸죠. 자, 그러면 어때요? 2승 1무 1패. 2승 1무 1패. 이 1무는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2대1 정도라고 하면 어쨌든 66, 33%잖아요. 어때요? 비율이? 그래도 손해보지 않을 확률은 75%고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66%라고 하면 저희가 공부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였죠. 그냥 단순히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때까지 거의 몇 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계속 팔로잉했던 종목들을 다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가 왜 확률 높은 자리, 배팅에 유리한 자리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눌림을 받거나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로 눌림을 받았을 때는 어떤 기준을 잘 지켜줬을 때는 다시 가더라. 이러한 것들을 잘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444 중에서 자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의 4는 다 봤고, 그 다음 돌파 직전에 있던 4, 돌파 직전에 있던 4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그쵸? 기준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자, 이런 자리 역시 돌파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려도 이상할 게 없다. 눌렸지만 지금 어때요? 어쨌든 추세는 잘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점을 유지하면서 일단 볼게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재료 설명도 해드렸을 텐데 가상화폐 쪽하고 지금 굉장히 면밀하게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 코인이 시세를 주는지
주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그 투심이 여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봅시다.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저희가 공부했을 때 아직 돌파를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돌파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본 거예요. 저점을 높여가고 그쵸? 추세 따라서. 그리고 난 뒤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거의 보면 고가 기준으로 23%까지 고가 기준 23%가 상승했어요. 물론 시가부터 시작하면은 뭐 23%까지는 안 되겠죠. 이 갭이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갭을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시세를 분출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데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 흐름 어땠는지 볼까요? 자, 금요일 시장도 흐름을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하죠? 관점 유지하면서 계속 볼게요. 다음 종목 미원홀딩스. 미원홀딩스. 자, 요 앞에 차트 때문에 여기가 너무 자잘자잘하게 보여서 잘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저희가 공부했을 때가 요때 공부를 했고 아직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러한 박스권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는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 볼까요? 약간의 상승을 해주긴 했다. 이게 대략적으로 정말 약간인 것 같은데 이때 종가가 129,500원이고 고가가 132,500원이니까 3,000원 정도 상승을 했고 퍼센티지로 한다면 또 그렇게 작은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한 대략 2% 2% 정도면 그렇게 작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 관점 유지죠. 그리고 이 종목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이거 여러분들과 한번 좀 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목요일 날, 그죠? 목요일 저희가 수요일 날 올린 거죠. 수요일 저녁에 상승 기대 종목 하면서 목요일 상승 기대 종목 하면서 올렸는데 여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하트도 이렇게 눌러드렸습니다. 자, 스카이님이신데 구독 누르고 가요. 멋쟁이 트레이더님. 다만 미연홀딩스는 거래량이 죽어버렸네? 매집도 수급도 없으니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시고 식품은 미래성장에 관한 모멘텀도 없고 뉴스도 없고 더욱더 홀딩스는 지주사라 슈팅 가능성 제로야 이 사람아. 99.9%네요. 주포도 세력도 없는데 공부도 필요 없어. 횡보 하락장만 3년 이상이야. 지워요. 암튼 응원해.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의견이자 이 의견을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걱정돼서 차트 보고 왔다. 이건 쌍봉각도 안 나오고 주포 이미 다 나갔다. 개미들 안 붙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장기간 하락가니까 버려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님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차트가 1번이에요. 저는 차트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2번, 3번 당연히 이렇게 뒤따라오는 근거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단정 짓고 그러니까 예단을 하는 거죠. 예단. 미리 생각하고 단정 짓는 것을 예단이라고 하는데 예단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고 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사실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스카이님의 생각이니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 팩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스카이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종목은 앞으로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공부한 이유는 단기적으로든 어쨌든 상승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8월 15일이면 8월 15일 대략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스윙 공부 종목으로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스윙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공부를 했는지는 그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이때 윗꼬리 거래량 탁 트면서 그죠? 쭉 빠졌잖아요. 이때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왜? 1차적으로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님, 그죠? 맞죠? 스카이님이 말씀하신 세력이라는 게 지금 이 종목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려면 이 이후에 이 들어올리고 난 이후에,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얘가 들어올리기 시작한 거래량이 처음 들어왔던 가격이 이때요. 이때. 자 이때. 그쵸? 그리고 지금 고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요 고가 찍은 이 자리를 제외하고도 요 자리라고 칩시다. 요 자리. 그럼 이 자리의 중심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리. 대략. 그쵸? 대략 한 5대 5의 비율이죠.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자리를 결국엔 깨게 되어 있어요. 깨게.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 스윙 공부 종목으로 공부할 때 저희가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요 선 있죠. 요게 선이 왜 그어져 있냐면 저희가 이때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 손절을 본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공부를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여러 가지 제가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만 설명드리면 여러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적인 근거죠. 개인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는 상승의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8월 15일 요 자리에서 공부를 한 거고 아직까지는 누구의 추측도 맞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조금 해줬으니까 오히려 한 50.1대 49.9 정도로 아직 이렇게 좀 기운 거죠.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이게 다시 기울 수도 있지만 따라서 저는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미연홀딩스 보시면 주봉이에요, 여러분. 주봉. 이게 2017년이고 지금 현재 2021년입니다. 이때 거래량과 이때 거래량 비교해 보세요. 거래량이 비교했을 때 볼품 없죠. 이때 거래량이 비해서 이미 저는 제 개인적인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좀 음모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저만의 또 여러분들께 오픈드리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고 어쨌든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이 종목 어때요? 상승해주고 눌림 이후에 지금 약 6개월 정도, 그죠? 약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떤 기준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상상 매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근본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스카이님의 말씀하신 이 의견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이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저의 시나리오는 지금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에 접근을 한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 제가 맞던 스카이님이 맞던 누가 맞던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종목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이 미연홀딩스가 아니라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짜지 않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도 위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의 어떤 지금 그 스카이님께서 남겨주신 건 주식의 원론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원론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 그래서 미연홀딩스는 저희 계속 볼 겁니다. 관점 유지할게요. 다음 종목 부국증권도 저희가 이때 공부했죠, 여러분. 이때 공부하고 난 뒤에 자 눌렸어요. 다시 눌렸는데 지금 어쨌든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444 중에서 첫 번째 돌파한 사는 공부했을 때 대략 한 3대1에서 혹은 2대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즉 퍼센티지로 하면 66%에서 한 75% 정도. 그쵸? 이번에는 어떤지 볼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눌렸어요. 유바이오로직스 강한 상승, 미연홀딩스 약한 상승, 부국증권 눌렸어요. 그럼 어때요? 2대2 50%죠. 50%.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날 하루만 그러니까 요번 저희 목요일 금요일만 생각했을 때는 요 데이터가 부족할 거예요. 부정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수렴에 갈 거예요. 이 자리가 확률이 높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어떤 샘플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힌트를 드리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444 중에 첫 번째 돌파가 나온 4, 이때 이 네 종목이 확률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 지금 이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들은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50% 정도이기 때문에 확률이 이거보다는 떨어지죠. 돌파보다는. 자, 그 다음 반전에 대한 부분 봅시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때 공부를 하고 갭이 떠버렸어요. 갭이 좀 떠서 시작해서 눌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보합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시가에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테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본전 혹은 그냥 손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여기서 다시 시가가 여기서 형성돼서 반전이 나왔어요. 이 반전이 보면은 시가가 1.5%였고 고가가 6%. 그러면은 시가에서 고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4.5%가 상승한 거니까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저가 기준으로 하면 6% 이상 상승한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반등의 시작일지 아닐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제가 지니뮤직 이 퍼센티지 얘기하느라 리뷰를 못했는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 저희가 대응해야 될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이. 그래서 계속 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얘가 다시 올라줘야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주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야겠죠. 아직까지 떨어진 기준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갭을 메운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반전이 나와주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올라타지 못했죠. 결국 기준 위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상상 매수로도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접근하지 않았을 거고,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결국 예상한 대로 여기 올라가지 못하면 추가적인 눌림을 저희가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일단 가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 부산주공 같은 경우는 저희 이때 공부했죠. 공부하고 난 뒤에 다음날 어때요? 고가 기준으로 3.1% 상승. 여기 3.1%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시가가 아니네요. 시가가 마이너스 2.42%였고 고가가 3%니까 대략 5%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시가 기준으로 대략 5% 이상이 상승했다. 괜찮은 상승이죠.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는 기준을 좀 이탈하는 모습,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기준이 요 밴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단기 이평선을 봤을 때 어때요? 이 단기 이평선, 이 10선을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이탈한 캔들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얘가 바로 회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세요. 자, 그럼 444 중에 이때 높은 퍼센티지로 할게요. 일단 75%, 이때 50%. 자, 이때 퍼센티지 볼까요? 지니뮤직 하락으로 칠게요. 사마알미늄 상승 보여줬고, 화신전공 이것도 하락이긴 하지만 사실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매매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두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한 종목이 하락했고 한 종목은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얘를 제외하고 일단 그럼 얘도 한 66% 정도 된다. 얘랑 좀 비슷하죠. 아무튼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어때요? 뭐 이런 거 다 더해도 지금 이 안 하는 매매를 다 더한다라고 해도 얘는 50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시장이 버텨주기만 할 때 저희가 공부하는 자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 기준, 그리고 저희 기준에 맞는 매매로 접근했다, 상상 매수로 접근했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길이를 위해 제가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상승했고 하락했고 뭐 퍼센티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매 구간에서 내가 딱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매매,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 있는데, 나의 매매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큰 돈을 넣어서 매매하지 말고 그냥 작게 매매를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나의 매매가 완성된다라는 건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산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의 방법론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부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어쨌든 자, 9월
23일 목요일 12종목 상승 기대 종목 공부했던 12종목 저희 리뷰했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날 상승 기대 종목 공부했던 종목들 봅시다. 금요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수가 0% 여기면 이렇게 시작해서 지수가 이랬어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그래서 봅시다. 지수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버텨주거나 혹은 가줄 수 있는 자리에도 좀 눌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그죠? 금요일 시장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주구장창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수급이 아직도 꼬인 게 아니라 수급이 잘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희가 이때 처음 공부했을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공부를 했죠. 그 기준 유지합니다. 관점 유지하면서 볼게요. 크래프톤 계속. 자, 봅시다. 다음 종목은 SK케미칼. 자, SK케미칼 역시 어때요? 이 하단에서의 반전을 노렸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날 종가로 봤다라고 하면 상승폭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단에 이 구간이 좀 남았는데 이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눌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좀 기대해 봐야겠다. 다음 주 흐름을 좀 기대해 봐야겠다. 아직까지 뭐 크게 뭘 이탈했다라거나 뭐 크게 뭘 보여줬다라거나 그렇다고 크게 거래량이 나왔다라거나 뭔가 특징적인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도 흐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 10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해줬으면,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인 30만원을 좀 회복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봅시다. 한 2% 정도 빠졌는데 봅시다. 다음 주에도. 다음 종목은 웰크론한텍. 자,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빠졌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상상 매수로 접근했다. 상상 매수. 그죠? 그럼 상상 매수로 접근했다라고 치면 시가가 여기서 형성했어요. 그죠?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 자, 이게 분봉이에요. 분봉. 분봉으로 시가가 여기서 형성했어요. 여기서. 그럼 저희가 반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부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먹을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먹을 구간이 존재했어요. 이게 먹을 구간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시가가 마이너스 0.5%, 고가가 4.3%, 즉 시가 대비 고가가 대략 5% 정도, 5% 가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가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수익 구간이 충분히 있었고 수익 구간이 이 5선 저항, 그죠? 5일선 단기 이평선이 5일선 저항을 맞고 쭉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수익 구간 좀 있었는데 기준도 이탈했고 이 올라오면서 지금 좀 지지해 주려고 하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 파란색 11선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 선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한데 가격도 이탈하고 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다시 회복해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음 종목 동양 EMP. 동양 EMP는 갭이 너무 많이 떴어요. 시가 갭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사실 실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약간의 상승을 주고 난 뒤에 쭉 하락하는 모습. 이 종목 역시 이 기준 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 아래에 계속 놀던 게 이날 저희가 공부한 날이죠. 공부한 날 이 양봉, 밑꼬리 양봉으로 좀 이 단기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리고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저점들을 좀 지지해주면서 돌려내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본 건데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윗꼬리 하면서 내려왔다? 라는 건 다시 한번 또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은 다시 보는 게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월요일 날 얘가 시가가 어디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지금의 모습만 봤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얘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동양 EMP 주봉을 좀 볼 건데 주봉이 왜 이렇게 확대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돼 있죠. 주봉상 봤을 때는 지금 어때요? 현재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날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이텍도 역시 저희 공부하고 난 뒤에 어쨌든 상승 구간을 주긴 했는데
기준 위에서 마감해주지 못한 모습은 좋지 않다. 따라서 아직 그래도 종가를 올려냈기 때문에, 종가를 낮춘 게 아니라 종가를 올려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따라서 다음 주에도 흐름을 좀 지켜보겠으나 저희는 이 기준 위에 올라와서 지지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 기준. 자, 다음 종목은 골드퍼시픽. 골드퍼시픽은 저희가 이때 공부를 해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성을 유지해줄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눌린다라고 하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크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봅시다. 9월 24일 이거겠죠?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딱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지만, 얘가 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올라온 만큼의 강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자, 영상 보셨죠? 제가 이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날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대응 못했으면 어때요? 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큰 음봉이 나왔죠, 실제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리에서는 왜 대응이 필요한지. 다만 얘가 큰 음봉이 나왔지만, 그쵸? 큰 음봉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 자리, 그리고 보시면 10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준을 두고 저희가 대응을 해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음 주에도 좀 지켜봅시다. 다음 종목은 AP위성. AP위성 뭐 기준 위로 올라와줬고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관점 유지하면서 볼게요.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얘는 AP위성이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이 우주항공 쪽에서 저는 AP위성을 대장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AP위성을. 그리고 그 뒤따라서 이제 가는 뭐 종목들이 있는데 그 뒤따라서 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AP위성은 조금 보다 강한 모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보다 약한 모습.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밀린 게 아니에요. 0.5% 밀렸어요. 0.5%. 굉장히 작은 음봉 떨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 그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관점 유지죠. 관점 유지하면서 볼게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후성. 자, 후성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줬는데, 자, 이 상승이 대략 시가가 2.3%, 고가가 10.16%니까 약 8% 정도의 시가 기준 고가, 시가 대비 고가를 8% 정도 상승을 시켜줬어요. 즉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할 구간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캔들을 소화해주는, 이 캔들을 초월해주는 이러한 양봉 캔들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1차적으로 이 갭을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갭을 기준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갭, 요 기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 가격대를 놓고 대응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시겠죠? 다음 종목 노랑풍선. 자, 이제 노랑풍선과 엔시스 두 개 보고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부하고 난 뒤에 좀 갭이 떠서 시작했는데 얘가 내려와서 지금 기준 근처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 기준 근처에서. 약간 기준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대응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엔시스 역시 시장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종목이 갔다가 이렇게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저희가 공부한 종목들 대부분이 갔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지수가 어땠어요? 지수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0%가 여기였는데 지수가 갭 떴다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게 보편적인 캔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엔시스 어때요? 역시나 비슷한 패턴. 시가 갭이 좀 떠가지고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으나 그리고 난 뒤에 눌려버리는. 근데 이 눌림이 어때요? 저희가 공부했던 기준을 이탈했나요? 아니요. 갭을 메꿨나요? 아니요.
그쵸? 거래량이 많이 터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 파동의 이 고점 부분, 이 종가 기준 고가나 혹은 실제 고가 부분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파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캔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가 기준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이 전일 양봉에 비해서 종가가 밀렸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종가도 밀리지 않았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 시장에 의해서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으나 많이 밀린 것도 아니며 파동을 해치지도 않았고 추세를 해치지도 않았으며 갭도 유지하고 그냥 지금 별 문제 없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캔들은. 아시겠죠? 엔시스 주봉 볼까요? 주봉. 주봉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물론 얘가 이렇게 눌렸다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건 어때요? 여기서 바로 가면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말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추세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직전 파동 또한 돌파하고 지금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공부해보세요.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A 스토리, 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소개 못 시켜드리지만 한번 공부해보세요. 다급하네요. 제가 영상 30분 안에 끝내려고 다급하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 했나요 여러분? A 스토리, 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공부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공부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형성된 게 뭐죠 여러분? 재료가?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인가요?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어떤 컨텐츠 제작사라든지 컨텐츠 관련 쪽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개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건데, 지금 버키 스튜디오, 그죠? 버키 스튜디오, 그 다음에 쇼박스 대표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고,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안 되네요.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죠? 2연상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쇼박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단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상한가 간 종목들은 봐야 돼요. 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 거래일에 당연히 큰 등락폭 보여줄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80% 이상. 80%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거의 저는 95% 이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는 80%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A-스토리, 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공부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기준을 좀 지켜주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갭 만들면서 상승 보여주고 좀 잘 버텨주는 모습 나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좀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해줬다라고 보여주는 거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인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저희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저희가 분명히,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분명히 이때는 아니죠. 이때 어딘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얘는 파동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지금 좀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 이 추세 하단에서는 저희가 또 공부해볼 수 있다, 상상 배팅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공부해보시라 말씀드렸던 캔들 나왔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왜요?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죽이더니 이날 윗꼬리 쭉 만드는 강한 거래량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지금 자리에는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따라서 이 윗꼬리는 이때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심지어 지금 이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이 깔렸어요. 지금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당연히 위에 어떤 이 매물대 구간, 이 자리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좋은 상승을 보여주긴 했다라는 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저희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겨우 목요일 금요일 이틀 가지고 제가 40분을 풀어냈다라는 점 죄송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어떤 분에겐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제가 영상을 좀 간만에 찍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말을 버벅거리고 머리가 좀 하얘진 경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뭐 교육 영상 따로 안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푹 쉬시고 토요일 날 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보시고 또 일요일 날은 상승, 월요일 상승 기대 종목 공부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주말 잘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